바세린은 피부 장벽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때로는 사용을 피해야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사용 부위나 피부 상태에 따라 오히려 자극이나 악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 편에 걸쳐 바세린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얼굴 부위 중 바세린 사용을 피해야 할 곳을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이므로 만약 피부 질환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눈가와 속점막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밀봉하여 보습하는 밀폐형 보습제이므로 눈꺼풀 가장자리의 기름샘을 막아 눈꺼풀염을 유발하거나 이물감 및 충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속눈썹 뿌리와 눈 속 점막은 매우 민감한 조직이므로 아주 소량만 닿아도 강한 자극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밤에 속눈썹에 바세린을 바르면 더 굵어 보인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광택 효과일 뿐입니다. 아침에는 눈곱과 뿌리 부위가 엉겨붙어 세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눈 주변이 건조하시다면 보존제가 없는 인공 눈물로 수분을 보충하고 눈꺼풀 위생 관리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방법이 더 안전합니다. 눈가 보습이 필요할 때는 눈두덩이 뼈의 바깥쪽에만 소량 바르시고 속눈썹 라인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클렌징이 충분하지 않으면 잔여물이 남아 자극이 반복될 수 있으니 세안 후 잔여감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눈꺼풀염이나 마이봄샘 기능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자가 처치보다는 안과에서 적절한 연고나 온열 마사지 방법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코 안의 깊숙한 점막입니다. 코 안의 깊숙한 점막에는 바세린을 바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세린은 기름막을 형성하여 비강 점막에 오래 남을 수 있으며 수면 중 소량이 기도로 넘어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점막은 일반 피부보다 흡수와 자극에 민감하므로 동일한 양이라도 따가움과 이물감을 훨씬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코막힘이나 건조함 때문에 코 안쪽까지 문지르게 되면 점막의 미세한 상처 위에 막이 형성되어 회복이 더뎌질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기름 성분이 반복적으로 비강으로 흡입될 경우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깊숙한 부위로의 토포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생리식 염수 스프레이로 콧점막을 적셔주거나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침 전 가습기 사용이나 미지근한 증기 흡입도 코 안의 건조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코 주변에 피부 보습이 필요하시다면 콧망울 바깥쪽 피부에만 소량 바르시고 면봉 등을 사용하여 비강 안쪽까지 바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코피가 자주 발생한다면 바세린 사용보다는 지혈과 압박이 우선이며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점막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염약 복용이나 수면 중 구강호흡, CPAP 사용 등으로 인해 코 건조가 심한 경우에는 의료진이 권장하는 비강 전용 연고나 처치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화농성 여드름이 있는 경우입니다. 여드름이 골마, 붉고 통증이 있는 상태라면 얼굴 전체에 바세린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바세린은 막을 씌워 수분 증발을 줄이지만 동시에 피지와 각질까지 가두어 모공 막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턱과 코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는 염증이 더 쉽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건조하고 따가운 부분에만 쌀알 크기로 소량 도포하고 그 외 부위에는 가벼운 수분 장벽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벤조일 페옥사이드나 아다팔렌과 같은 치료제를 사용하는 날에는 바세린을 전체에 덮지 마시고 최소 30분 간격을 두거나 치료 부위와 분리하여 사용하십시오. 밤에는 베개 커버와 수건을 자주 교체하여 잔여 유분과 먼지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관리해 주십시오. 아침 세안 시에는 미지근한 물로 잔여감을 충분히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붉은 기와 통증, 고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자가 처치보다는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은 얼굴 전면 도포를 피하고 건조한 부위에만 아주 소량,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된 경우입니다. 바세린은 유분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지만 지루성 피부염처럼 유분과 각질이 많은 상태에서는 금화기, 열, 피지,
각질을 함께 가두어 가려움증과 홍반을 더욱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 옆 주름, 눈썹 주변, 귀 뒤처럼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는 막이 두꺼워질수록 불편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피부 진정이 우선일 때는 세안이나 샴푸 후 물기를 부드럽게 눌러 제거하고 유분이 적은 저자극 수분 로션을 얇게 바르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머리 감을 때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로 감고 드라이기는 두피에서 거리를 두어 과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이 권장하는 약용 샴푸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증상이 가라앉은 후에만 건조한 가장자리 부위에 국소적으로 소량 보호하는 순서를 지키면 도움이 됩니다. 세안 직후 바세린을 듬뿍 바르면 각질과 피지를 함께 덮어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지루성 피부염이 있을 때는 오히려 자극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질은 많이 일어나지만 붉거나 진물이 없는 건조한 부위라면 수분크림을 바른 후 소량의 바세린을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피부 상태나 복용하는 약물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 악화가 반복된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합니다. 5번째, 입가 주변 피부염이나 주사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입가 주변이 오돌토돌하고 화끈거린다면 바세린 사용은 잠시 중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세린은 막을 씌우는 제품이므로 열과 습기를 함께 가두어 입가 피부염이나 주사 증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침과 음식물, 마스크와의 마찰이 반복되는 부위이므로 막이 두꺼워질수록 따가움과 붉은 기가 오래 남기 쉽습니다. 특히 콧수염 아래, 입꼬리 주름 부위는 습기가 고이기 쉬워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입술이 트더라도 경계선을 넘어 주변 피부까지 두껍게 바르면 다음 날 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바세린 사용이 필요하다면 입술 표면에만 아주 소량 바르고 피부 쪽으로 번지지 않도록 휴지로 경계를 부드럽게 눌러 정리해 주십시오. 세안 및 양치 후에는 물기를 가볍게 눌러 제거하고 향과 알코올이 적은 가벼운 수분 로션으로만 마무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민감한 시기에는 강한 민트나 계면활성제가 많은 치약, 거친 스크럽 제품 사용을 잠시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임의로 바르면 일시적으로 가라앉는 듯 보여도 재발이 반복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진료가 우선입니다. 붉은 기와 따가움이 계속된다면 피부과에서 주사 또는 입 주변 피부염 여부를 확인받고 치료제를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은 얼굴에 바세린을 사용할 때 피해야 할 5가지 부위와 상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점막처럼 예민한 부위, 피지와 열이 많은 부위, 그리고 자극이 있는 부위는 바세린 도포보다는 진정과 위생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세린은 필요한 곳에 소량만 국소적으로 사용하시고 잔여감은 아침에 깨끗이 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내용에 이어서 우리 신체의 어떤 특정 부위에 바세린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림 신청을 통해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